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있죠. 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인데요. 그 순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예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된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이 여러분들이 기출이 31회입니다. 옛날 문제인데 31회 기출 문제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거기에 동영상 부분에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평균법하고요, 선입선출법에 관한 얘기를 다 풀어볼 거예요. 지금 얘는 평균법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평균법은 도대체 어떤 거고 선입선출법은 어떤 건지, 그죠? 그런 완성법 환산량 구하는 것까지 해서 있죠. 한번 같이, 그죠? 평균법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법은 여기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쭉 좀 하고, 여기 지우고 하고, 선입선출법은 오른쪽에 있죠. 이 별도로 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문제 2번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뒷여백이라지 별도에서 꼭 적어가지고 우리가 완성법 환산량까지 해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은 종합원가 계산은 이전에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완성품 환산.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환산량을 구하는 부분이 왜 그래 중요하냐면, 이전에 우리 절차를 봤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세요?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이 개념에 이 한 단위당 원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원가를 뭘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법은요, 기초와 단기를 합한 금액을 하는 거고, 여기에 배분해야 될 원가가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재료비와 가공비가 있으면 이 평균법은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재료비하고 이 가공비를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한다는 거고, 우리 선입선출법은요, 이거를 가지고 단기 발생 원가를 가지고 배분하겠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기까지 그죠? 우리 세무 2급 이전의 과정에 했던 얘기를 조금은 하고 그렇게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죠? 자, 완성품 환산량은 말 그대로 완성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완성품모의 가공 정도를 환산한 양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미완성 물량의 가공 정도를, 그죠? 가공도를 뭘로 환산한 겁니까? 완성 물량으로 환산한 양이라는 개념이에요. 환산한 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죠? 개념이 조금 다른 데서 개념이 좀 다를 것 같으니까 제가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홍그림 박사가 이 모형을 만들 때 이렇게 측정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측정 못하니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여기에서 투입한 그러니까 딱 해당이죠. 공정을 보니까 이게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공정 단위더라. 그러니까 공정 단위에 투입한 원가는 다 측정이 되거든요. 이 공정에 투입한 사람들의 인건비, 재료비, 여러 가지 제조간접비를 토탈한 금액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만들어진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생산된 양이 있죠. 근데 다 만드는 거는 괜찮지만 덜 만드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다 만든 것도 있고 덜 만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하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 그럼 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 그죠? 만들어진 양하고 완성된 양하고 미완성된 양은 투입한 원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균질한 있죠. 양의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만든 거예요. 완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미완성 물량 있죠. 미완성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걸 완성했다고 가정할 때 만들어진 양이 있죠. 그걸 이제 평균적 금액을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우리 기초과정에 이런 예를 많이 들은데요. 제가 이렇게 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고민형이라 가정하고 눈을 뭡니까? 2개 붙이면 완성이 된다 했는데 눈을 하나만 붙였습니다. 눈을 2개 붙이면 완성이란 말이에요. 눈을 1개, 2개 붙이면 완성. 1개, 2개 붙이면 완성인데 우리가 작업을 마치고 그죠? 완성된 물량도 있을 거예요. 2개를 붙인 것도 있는데 완성되지 않은 물량이 있죠. 이렇게 눈 하나만 붙인 완성 물량이에요. 이 부분이 얘는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 물량이잖아요. 그죠? 이 공정에서 완성된 양이라는 개념을 알고 싶을 때 완성된 것도 있고 미완성된 것도 있는데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양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미완성 물량이 지금 8개라고 10개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눈 하나만 붙였던 그죠? 10개라고 가정해봐요. 그럼 요거를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냐 이거잖아요. 그럼 완성품으로 만들려면 눈을 몇 개 붙여야 되는 거야? 2개 붙여야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으로 평균화한 금액, 가중평균한 금액이에요. 그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 이렇게 만들지 말고 완성품 2개씩 붙여야 되죠. 눈을 10개씩 외눈박이를 10개 붙이지 말고 2개씩 완성했다라면 만들 수 있는 양이 몇 개입니까? 5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를 붙이지 말고 하나 붙이고 또 뭔가 2개 붙이면 완성이 되니까 그렇게 붙였다라면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 몇 개란 말이에요? 5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5개를 어떻게 추론했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가공 정도가 몇 프로입니까? 가공도가? 눈을 1개만 붙였으니까 50%를 가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완성 물량에다 가공 정도를 곱하니까 뭡니까? 완성품 환산량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있죠. 완성품 환산량은 물량 곱하기 뭐라고 했습니까? 가공도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 물량 곱하기 뭡니까? 가공 정도를 곱하면 완성품 환산량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완성품 환산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물량. 근데 이 물량은 미완성 물량이 되죠. 가공도, 완성도 이렇게 곱하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완성품 환산량 중에 기초가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량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가정을 통하지 않으면 완성된 물량이 기초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기초가 지금 200개 있잖아요, 그죠? 단계에 착수한 부분이 1200개 있고 1400개가 있죠, 그죠? 얘가 뭡니까? 이렇게 T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T를 그리면 말 그대로 1400개인데 이거 중에서 뭡니까? 완성된 거하고 뭡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똑같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완성된 거하고 완성되지 않은 기말은 얼마냐 몇 개냐 그죠? 이 금액이 몇 개가 되는가? 140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없다라면 이 완성과 기말 물량이 명확하게 뭡니까? 어떤 물량이 투입해서 완성됐는지 알 수 있지만 만약에 기초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성품이 여기에 완성된 게 만약에 여기에 여기 1000개가 있고요. 여기에 1300개가 있고 만약에 여기 1300개 있네요. 1300 완성 여기 다 있네. 100개 이렇게 있다면 이 1300개 물량은 여기서 120개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쪽에 되고 아니면 얘가 전부 다 기말 100개인지 얘가 이쪽에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 흐름을 뭡니까?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뭡니까? 이 물량이 어떻게 투입해서 그죠? 히스토리를 알면 너의 행보를 다 알면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면요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기초가 있을 때 있죠. 기초가 없다면 모르지만 기초가 있다라면 물량 흐름의 가정이 2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법하고 뭡니까?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평균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죠? 여기 완성 환산량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후입선출법은 뭡니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논점이 나타난 부분이 물량 흐름의 가정은요. 이게 후입선출법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 개가 있는데 얘를 적용해 보니까 이 업종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이 업종에 하고는요. 후입선출법하고는요. 사용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데이터가 뭡니까? 오류가 많이 나는 거야. 너무 오차가 나서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사용을 해보니까 안 맞더라 이거죠. 뭔가. 그래서 우리 모형을 설계할 때 논외로 합니다. 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모형이 뭡니까? 우리 보통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 해서 공정 단위를 타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 입장이 있죠. 공정별 원가 계산하고 가장 잘 맞는 모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죠? 먼저 들어온 물량이 먼저 완성된다는 가정이 가장 부합되고 되는데 그래서 후입선출법을 쓰지 않는 거야. 그죠? 이렇게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평균법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뭘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단가를 평균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동 평균을 할 거냐, 총 평균을 할 거냐, 이렇지만 얘는 지금 양의 개념을, 양을 구하는 형태는 어떠냐면 평균한다는 개념이 단가의 평균이 아니죠. 양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평균법은 이렇게 됩니다.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재착수 과정입니다. 단기에 재착수된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물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200개가 있지만 뭡니까? 이게 100개 있지만 얘는 무시하고 뭔가 몇 개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제공품이 제로로 보는 거예요. 이런 모형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기에 투입한 원가를 분리하려니까 귀찮다 이 말이에요. 좀 간편하게 하겠다는 무식한 방법. 그러니까 평균법은요. 간편법입니다. 굉장히 뭔가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뭔가 계산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모형입니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모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입선출법은 그럼 뭐가 되냐면 기초제공품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죠? 우선 완성된다는 그죠? 가정이죠. 이 말은 여러분들 기초제공품이 우선 완성이 된다는 말은 전기 원가에 투입한 요 원가 있죠, 요거. 그죠? 요 원가부터 여기서 완성 물량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완성하고 기말이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100개고 이게 1300개다 이 말인데요. 이거잖아요, 그죠? 밑에. 얘 1300개 물량이 뭐부터 완성된다는 거야, 1순위. 얘 200개 먼저 완성이 되고 뭡니까? 1300개면 기초 200개가 뭡니까? 단기 완성은요. 여기서 투입한 건 얼마? 1100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에 투입한 원가 요거는 뭐예요? 16만 4천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원로 간다는 거예요. 완성품 원가에 당연히 뭡니까? 포함된다고 보는 거고 선입선출법은요. 선입선출법의 부분은요. 이 다 합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본연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여기에 우선 완성시키니까 전기 원가하고 단기에 투입한 원가를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전기 원가는 당연히 어디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완성된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가정하니까 전기 원가는 당연히 가고 단기 원가는 뭡니까? 단기에 발생 원가는요. 그죠? 단기에 완성품도 있을 거고 또 미완성품으로 분리하죠. 근데 평균법은 어떻습니까? 합해가지고 배분하는 거니까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전기 원가와 단기 원가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정확성이 뭡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모형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그죠? 정확성이 좀 높고 그죠? 원가 통제 측면에 뭡니까? 원가 통제 측면에서 좀 원가 통제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장점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도 환산형 있죠? 그 두 개를 여기 적어 놓고 우리가 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법은 2개, 선입선출법은 물량 여름이 3개 이렇게 나타나죠. 평균법은 왜 2개만 나타날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논점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평균법. 그 다음에 여기 선의선출법 뭐구나 평균법 이렇게 보겠습니다. 평균법은 물량, 산출 물량이 2개입니다. 산출 물량이 2개. 선의선출법은 산출 물량이 3개, 공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재료비하고 가공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구분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저번에 2개 대비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균등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많이 바로 투입되죠, 그죠? 가공비는요, 전반에 걸쳐 다르다는 거야. 투입, 발생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해서 나타난다라면요, 2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로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재료비하고 가공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기초가.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 균등 투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40%다 이런 말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원가 요소가 지금 2개잖아요, 그죠? 원가 요소가 재료비하고 뭡니까? 가공비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어떤 가정입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 모두 투입, 그죠?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한다, 그죠? 가공비는요, 공정 전반 균등 투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균등 발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60%, 40%는 재료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공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60%는 누구의 완성도입니까? 나래 시험 뭐죠? 누구 거요? 재료비예요, 가공비예요? 가공비다, 그죠? 이유는? 맞습니다. 그거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했으니까 얘는 0% 혹은 뭐야? 100%밖에 나타날 수 없고 얘는요 0%에서 뭡니까? 100%니까 50% 이런 개념 있죠. 이런 개념은요 균등이란 말이니까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한다니까 공정을 진행 안 했으면 0%, 공정을 진행했으면요 100%만 될 거다. 그러니까 공정 전반에 균등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얘는요 1%, 2%, 3% 이런 중간에 그죠? 그 개념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걸 이해하고 한번 보자. 왜 2개의 산출 물량이, 이 2개의 산출 물량이 왜 2개로 나타나고 얘는 왜 3개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그죠? 자, 기초가 있죠. 우리가 지금 몇 개냐면 200개예요. 단계에 투입한 물량이 1200개입니다. 이 1400개란 말이죠, 그죠? 그럼 여기 기초 물량은 괄호를 치면요. 괄호 2개를 칠게요. 괄호 2개를 치면 얘는요 재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괄호는요 괄호를 2개 치면 첫 번째 괄호는 재료비의 완성도, 두 번째는요 가공비의 완성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첫 번째는 1하고 뭡니까? 0.4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0.4일까요? 기초 200개의 물량은 전기에 뭡니까? 투입한 물량을 보니까
40%까지 물량을 진행했다는 말은 곧 재료비는요 100%를 투입했다는 가정이 되는 거,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뭡니까? 완성이 되고 기말이 되는데 이 물량이 왜 두 개로만 구분되냐 하면 이 평균법은 어떻다는 겁니까? 얘한테 투입한 원가가 있잖아. 200개 있잖아요. 이 200개의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단기에 투입한 거는 전기 거는 16만 4천, 단기는 48만 8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전기 거랑 단기 거를 구분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하자는 겁니까? 이거 두 개 합하면 2가 되고 5가 되고 65만 2천 원 이렇게 되나? 두 개 합하면 그죠? 두 개 합하면 65만 2천 원이 되죠. 전기 거랑 단기 거를 구분해서 하려니까 힘드니까 뭘로 하자고요? 그냥 귀찮아. 그냥 65만 2천 원으로 그냥 해서 n분의 1로 해서 나눠서 그 n분의 1이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이라고요. 완성품 환산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덜 만든 것도 있죠. 그걸 가중평균에서 하나의 그죠?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으로 나눠야지 평균적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물량을 뭡니까? 연계라고 보고 이걸 몇 개로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완성도를 무시하고 1400개라고 가정하니까 뭡니까? 물량이 이제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다 투입한 놈이니까 단기 투입해서 단기 완성 1300개. 그렇잖아요. 이거 1400개에서. 단기 투입해서 뭡니까? 단기에 미완성되고 100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량 흐름이 뭡니까? 평균법 하에서는요. 두 개로 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법 하에서의 완성법이란 항상 단기에 투입해서 단기 완성된 놈이니까 당연히